네, 대전의 딸 김소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아, 국힘당 그 뭐 공천이 일부 확정되고 그러는데 김소연 변호사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저희 집도 내일 면접을 보거든요. 아, 내일 면접이구나. 아, 네네, 아직 저희는. 면접 안 받구나. 예. 네네, 네. 그러면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 지금 확정된 데는 아직 없나요? 없어요. 아, 없고, 내일 면접을 보면, 그 뭐, 단수로 공천할 곳들만 그 다음날 이제 결정되고, 어, 네, 나머지 뭐 경선할 곳이나, 아니면 부산특선으로 재배치하거나 이런 곳들은, 네, 한 20일 넘어가야지. 네. 혹시 이어폰 끼고 있어요? 네, 아, 그저 직접 하는 게 좋아요. 이어폰 끼면 음질이 네. 안 좋아서.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 네, 예. 네네네네. 아, 대전은 네. 그럼 내일이나 모레 이제 나올 거고, 지금 네. 이제 확정된 데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 국힘당 지금까지의 공천 과정 어떻게 보고 있어요? 좀 살벌한 것 같아요. 살벌하죠. 네네. 대통령 40년 친구도 그냥 컷오프 시키는데, 석동현 변호사. 네, 그러니까요. 아, 철저하게, 음, 좀 냉정해 보일 수 있을 만큼, 음, 네, 철저하게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음, 이게, 한눈에 보이고, 그리고 또 음, 국민들께서도 음.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것 같아서, 어, 네, 저는 후보자의 한 사람이지만, 어. 살 떨리는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뭐 좀 평가가 윤석열 측근이고 한동훈 측근이고 그냥 관계없이 네.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네. 평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음. 이제 민주당하고 굉장히 이제 대비가 많이 되는데요. 예.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철저하게 뭐 친명이냐, 그 친문이냐, 예. 네, 반 이재명이냐, 예. 네, 뭐 여부에 따라서 또는 이재명이 음. 나중에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이재명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 뭐 또 호위무사들을 또 이렇게 전위대를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 적합하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음. 공천 여부가 지금 갈라지고 있고, 예. 친 이재명이다 싶으면 뭐, 무슨 정과가 있든 뭐가 있든, 네. 아무 상관없이 공천을 해줄 분위기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그런 모습, 그런 구태의 모습이 음. 국민들께서 그동안 이제 정당 정치에 굉장히 실망을 하고, 음. 정치인들을 욕하는 큰 이제 중요한 원인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쪽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네, 음. 한쪽은 과거로 퇴보하고 있다라는 게 여실히 대비가 되고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음. 더더군다나 굉장히 이제 칭찬을 받아 마땅할 만한 공천을 그러게요.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인 평가가 지금 국힘당이 지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지율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자, 네, 신당이 이제 연합했잖아요. 네. 그 이제 연합신당이 어떻게 파괴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조금 음, 뭐 특히 이준석에 대한 예, 별로 안 좋은 어떤 이미지 때문에 네,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 이낙연 대표가 사실 뭐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고, 예. 어쨌든 정치 사회에서 무게감이 있는 아, 분이거든요. 구력이 있죠. 예, 네, 그리고 또 뭐 진중한 편이고, 예, 또, 이렇게 특히 민주진영에서는, 음, 위협적인 존재인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 예, 네, 그래서 지역사회, 우리 대전 같은 경우도 음, 그 이낙연 개혁신당에서 뭐 후보로 나가봐라. 전 이제 민주당 쪽 이탈자들이나 예. 배제되신 분들한테 연락이 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일단은 큰 틀에서는 민주당 쪽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정당인 건 아, 사실인데, 그건 사실이죠. 예, 네, 근데 이제 어제 양양자 의원 입당시키면서 예, 뭐 끝내 국고조금 뭐 몇 억 받아가기로 하고, 또 그 국회 본관하고 저기 의원회관에다가 지금 사무실 하나씩 딱딱 차려서 준석이 또 거기 갈 수 있게 됐잖아요. 예,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준석이 어떻게든 낑겨가지고 물구나무 서서라도 들어오겠다고 했으니까 네. 한 자리를 어떻게든 받아 들어올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준석이가 이제 배지를 달면은 네. 국회에서 회방 행동을, 나라의 회방 행동을 하는 게 이게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뒤에서 네. 민주당과 함께 이제 부채질을 할 게 이게 우려돼. 금배지 달 것 같아요, 준석이가. 이낙연이가 순순히 그 비례대표 상위 번호를 이준석한테 줄까? 어떻게 보세요? 주나? 일단 이준석 본인은 무조건 지역구라고 네. 호언장담을 해놨지만 네. 본인 말을 여러 번 뒤집은 거는 수차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비례를 가겠다라고 선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의 분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과연? 네. 그러게. 제가 볼 때는 다른 천하용인까지는 그런 떨거지들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본인 한 명 정도는 등판을 시킬 수도 있고 그게 이낙연 대표나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수 정당이라는 건 존재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게. 이준석이야말로 그냥 한 명이서 분탕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그 개천을 다 휘젓고 흙탕물로 만들듯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저 존재감은 있지. 근데 그 존재감이 네. 좋은 쪽이 아니라 분탕질 존재감으로 그건 확실하지요. 네, 근데 소수 정당은 어차피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양당의 분탕질을 치는 것을 최고의 그 존재감 어떤 정당의 역할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거기에 최적합한 인물이 이준석이기 때문에 적절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적절히 얘를 좀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이해관계가 맞으면 얼마든지 이준석은 입성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당연히 또 이낙연 대표를 배신하고 집권 여당 쪽에 또 깐족깐족하면서 이쪽으로 붙으려고 할 가능성도 제가 볼 땐 되게 높아요. 깐족깐족하면서 이제 국힘에 붙으려고 아니면 민주당에 붙으려고? 국힘에 붙으려고 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그러면 지금 신당이라는 게 이낙연만 그런 게 아니라 김민석이든 조홍천이든 다 양양자든 야권 그러니까 민주 세력인데 민주 세력 신당이 준석이가 아무리 국힘당에 붙으려고 그래도 붙어질까? 지 혼자는 몰라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사분오열되고 각자 갈 길로 다시 다 돌아갈 거고요. 그 준석이만. 과정에서 이제 향후 이제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한 석이라도 받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하에 얘를 받아줄 가능성도 받자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만약 입성을 하게 되면. 네. 배신자들 하태경 이런 이유가 만약에 또 금배지 달면은 충분히 그렇게 또 움직일 수 있죠. 그렇죠. 품고 가자고 하겠죠 또.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정말 상상하기 싫은 이런 미래에 어떤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상상하기 싫은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리스크를 감당을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김소연을 국회로 보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잡는 데는 김소연만한 사람 없다 이거죠. 그렇죠. 저는 바로 잡겠다. 이준석이 심지어 당대표이던 시절에도 다들 이준석 눈치 볼 때도 꿋꿋하게 비판을 하고 끝까지 이준석 잘못된 부분을 국민들께 알리면서 저 친구 안 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했던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비슷한 나이 아니에요? 저보다 4살 동생이에요, 준석. 준석이가? 네네. 아니 근데 외모로는 김소연 변호사가 동생 같은데. 우리 박사님이 저를 안 본 지 좀 되셔서. 안 본 지 좀 전화 연결만 해서 그런가? 네, 제가 40대 넘어온 뒤로 이제 완전 40대 중반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래요? 준석이보다 4살 누나구나. 네네. 하여튼 누나가 하여튼 혼내준다 들어가서.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 모사를 잘
꿈이기도 하고, 아, 그럼 모사꾼이지. 예.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 좋든 싫든 미운정, 고운정들은 음. 이제 여의도 세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당직자, 뭐 사무처, 뭐 언론인들이 그렇지. 예. 이준석이 입성만 하면 또 다 감을 거예요, 이 친구가. 아, 네, 그러면 뭐 준석이 그래도 뭐 품고 가야지 또 막 이렇게 대세를 또 만들 겁니다. 그때를 대비를 해야 돼요. 아, 네, 그러네. 네. 물론 안 들어오는 게 최고지만 못 예. 들어오게 하는 게 최고지만, 네, 뭐 그건 일단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네, 네, 이낙연 대표께서 좀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네, 어, 그 뭐 본인이 어떤 이준석이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바라보고 음,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위험한 청년 호소인을 예. 살려두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얼마나 암울해질지를 대승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아, 그런데 이낙연이는 네, 이제 그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를 네, 이용해서 그 위험한 인물을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이재명 공격용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거 이제 착각인데 지가 다 당할 텐데 이낙연이가 그쵸. 본인 다 뒤통수 맞게 돼 있습니다. 뒤통수 맞게 돼 있는데 그거를 간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준석은 그 자기가 처음에 만든 신당이 있잖아요. 연합하기 전에 거기서 네. 뭐 탈당들을 한다고 난리가 났대는데 그 입지가 좀 난처해지지 않나? 그 뭐 이준석 지지자라고 해봤자 한줌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그렇죠. 했는데, 한 줌이니까. 네, 근데 그분들이 어찌됐든 예. 이준석을 지지한 것 자체는 음. 이준석 개인이 좋아서라기보다 본인들이 이대남으로서 뭐 어떤 뭐 페미니스트들이 거의 페미 공화국이 되다시피 한 네. 뭐 문재인 정권 하에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서 본인들의 피해를 뭐 회복하는데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이준석에게 의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런 마음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네, 그 뭐 이런 분들은 빨리 정신 차리고 이준석 실체 인지 알았으면, 예. 네, 정통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예. 네, 이준석을 국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데 다 같이 힘을 합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이준석 국회에 못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이낙연이 이준석을 이용할 때까지 이용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상위 비례를 안 준다든지 지역구로 내몰면 되는데 내가 호남에 나갈 테니 당신 영남에 나가쇼 이렇게 명분 싸움하면서 그렇게 밀어버리면 되는데. 네, 그쵸. 그런 거를 이제 그 우리 인요한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해냈거든요. 그렇지. 예. 네, 그 뭐 이전에 나경원 의원님께서 한번 밝히신 바 있는데, 예. 이준석 같은 경우 노원으로 또 나가라고 할 것 같으니까 지가 이제 탈당을 한 거다라고 그렇지. 예. 그렇게 분석을 하시던데, 예.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억지로 얘를 뭐 너 비례 못 나가 이렇게 하면 이제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말한 대로 정말 이렇게 지역구에서 크게 활약을 해서 개혁에 기치를 딱 세우고, 그렇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본인이 상징이 되어달라. 예. 계속 띄워주고 스토커처럼 또 막 하면 돼요. 예. 그거를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준석 돌맛을 안 본 사람들은 그 정도의 머리가 안 돌아갈 것 같아서 좀 걱정돼요. 네. 그 호남 분위기는 좀 어때요? 이낙연 신당에 좀 바람이 부는 거 어때요? 어떻게 봐요? 제가 볼 때는 영향이 꽤 클 것 같은데요. 오호. 네, 왜냐하면 원래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지지자들도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잘했든 못했든 범죄 저질렀든 뭐했든 무조건 민주당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되게 부러운 일이기도 하죠, 한편으로.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금 완전히 그 갈기갈기 찢어졌거든요. 예. 심지어 조국 신당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그야말로 이재명의 사당이 됐단 말이에요. 네. 네, 거기에 분노하는 정통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네, 옛날에 이제 뭐 이재명 지지자들은 개딸이라고 하고 이낙연 지지자들을 낙지연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낙지연대 분들은 음. 어쨌든 기존에 그래도 정상적이던 시절에 민주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예. 이분들께서 똘똘 뭉칠 가능성이 크고 음. 마찬가지로 준석이는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학살이 이루어지면 죽죽하려고 낙엽 죽기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이런 낙엽 죽기의 더 위험성 리스크가 큰 데는 민주당입니다. 그렇지. 공천 학살이 되면 음.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천 탈락하신 분들은 어제만 해도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 크게 국민을 위해서 가겠다, 큰 걸음 가겠다는 취지의 어떤 뭐 판단을 해주셨잖아요. 예. 네, 그렇게 아마 합리적인 설득의 과정과 서로 원팀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너도 나도 그런 분위기면 한두 명 준석이 같은 놈들이 막 분탕을 치고 싶어도 못해요. 다 같이 그런 분위기. 그러게요. 예. 그럼 뭐 이탈자는 그냥 네 갈 길 가라 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냥 뭐 배제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다음 지방선거든 다음 총선이든 다음이 없다는 판단이 들 거기 때문에 이탈을 잘 안 할 가능성이 오히려 크거든요. 네. 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요. 지금 이재명 뭐 이 공천 안 주면 네, 당장 낙지 연대로 간다. 빠지겠다. 간다. 개혁신당으로 간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아예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고. 많구나. 네,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어제 뭐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지만 네. 그 안민석 지역구 같은 경우도 네. 안민석은 5선에 사실상 그 문재인 정권의 1등 공신하면 뭐 임종석이다 누구다 누구 추미애다 뭐 말들 많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안민석이거든요. 그렇지. 중요한 사건들 버닝썬부터 시작해서 뭐 막 최순실 200조니 뭐 가짜 뉴스 막 터트리면서 막 앞장섰거든. 가짜 뉴스로. 네, 맞아요. 가짜 뉴스 제조기 아닙니까? 네, 제조기지. 예. 네. 그 안민석조차도 공천의 위기를 느끼고 있어서 어이구. 네, 지금 그쪽에 지금 곽 누구라는 네. 오산시장을 네. 이재명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네, 실제로 막 출판기념회니 뭐니 막 이런 데서 힘을 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내부 분열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탄탄한 오선의 안민석조차도. 네, 그래서 정말 민주당은 위기예요 지금. 그러네요. 안민석조차도 만약에 이재명의 등 돌리면은 이낙연으로 가면 그 지역구는 안민석이가 털을 완전히 오선하면서 닦아놓아가지고. 네. 그건 뭐 이재명의 자객이 오더라도 그 안민석한테 쉽지 않죠 거기는. 그렇죠. 거기 만약에 개혁신당으로 가서 나가거나 하면 그냥 거기는 뭐 완전 분열이기 때문에 그렇지.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네. 네, 그런 지역구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안민석 지역구 같은 경우 그런데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이 먹을 수도 있겠네.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의 어쨌든 지역 기반이 호남, 광주, 뭐 전남 이쪽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네. 그 정통 호남 세력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네. 근데 이재명은 상대적으로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지. 네. 그냥 민주당의 기반이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 분들이 이재명 당대표가 있어도 민주당을 그동안 지지해 왔지만 오히려 이제 이재명의 탄탄한 지지층은 그 성남 우리 안남시라고 하는 그 안남시 아수라에 나오는 같은 그쪽 경기 동부를 막 뭐 위시한 거기에 포진돼 있는 개딸들이 주요 지지층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랑 호남 정통 호남 광주 이쪽 전남 세력들 민주당 지지자 뭐 당원들 그쪽 책임 당원들과 어떤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 사실은 훨씬 탄탄합니다. 광주 쪽이. 네, 그럼 이낙연 대표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이제 저는 이제 다 좋은데 민주당 분열은 환영할 만한 일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준석이 거기에서 잠깐 그 뻐꾸기처럼 또 둥지 알을 틀면 알라고 거기가 잠깐 편승해가지고 또 그 배지를 달면은 이게 골치 아파지니까. 네, 골치 아픕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준석은 또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무고죄 그 지금 남아 있고 네, 무고 제가 고소한 것도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조사 지금 받아야 돼요. 무고가 두 네, 개죠. 일단 지금 두 개. 네, 노원 경찰서로 이첩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변호사의 활약상 앞으로 저 지켜보겠습니다. 대전의 네, 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준석이가 뻐꾸기 이낙연 둥지의 뻐꾸기에다가 어떻게 요것도 벨수를 다 쓸 텐데 벨땡깡 다 버리고 이낙연이 간파하고 미리 이용해 놓고 제거하느냐 아니면 준석이가 반대로 그 알을 이낙연의 알을 다 쳐내고 지가 뻐꾸기에서 이렇게 하고 또 국힘하고 어떻게 기대가지고 국힘을 먹으러 들어오려고 그게 과대망상증 환자거든요. 이야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선 사법 절차가 남아 있어요. 네, 마치겠습니다.